있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지금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21일부터 1차 신청 지급을 시작한 이후 9월 11일 24시 기준 1차 지급 대상자의 98.9%인 약 5,005만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은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8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나타났으며 그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통해 이러한 소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께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간 민생회복 소비 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사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소득 하위 90% 선별 시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하여 최종 90%를 선별하였습니다. 이때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소비 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한 11월 30일까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1차 대비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주민센터에서도 소비 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 카드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군 장병의 소비 쿠폰 사용 편의가 높아지고 군부대 인근 상권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소비 쿠폰 사용처도 대폭 확대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비 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일부를 사용처에 포함하였으며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 생협도 사용처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 신청,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처 실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김민재 차관은 다음 일정으로 여기까지만 참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관계부처 실장의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가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관 배경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단위는 가구 단위인 가구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책정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었을 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외 국민과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강보험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당연히 되며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 선별을 위해서는 고액 자산가로 판별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되었습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은 약 92만 7천 가구로 248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이후에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단하였으며 6월 부과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액은 가구 유형별, 가구 원수별로 각각 기준액이 상이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보도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소득원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저희 보도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거기에 1명을 더한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까지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부적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 및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행안부 한승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차 신청 지급 방식 및 절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구체적인 신청, 지급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도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여 지급하는 만큼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알려드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국민께서는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지급 시에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셨던 분들은 금번 2차 지급 시에는 별도 신청 없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는 본인이 직접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등에서 가능하며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정 방문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과 일정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지역은 6월 18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풀카드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 체크카드로 받고 싶은 국민께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불카드를 희망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지급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합니다. 특히 1차에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국민께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읍면동 공무원께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접수, 지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도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 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 1577 1000번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텍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결과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지역과 사용처입니다. 2차 소비쿠폰을 사용지역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특광역시, 도지역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력 업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여건상 이동이 제한되므로 복무지에서 소비쿠폰 신청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처의 경우도 1차와 마찬가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동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연매출액 30억을 초과하는 지역 생협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했습니다. 민생업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 2차 모두 11월 30일 24시입니다. 11월 30일 24시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소멸됩니다. 민생업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의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스미싱과 부정유통 대응 조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증가가 우려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여부 소비쿠폰 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제재 부과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비쿠폰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사용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18시에 1차 소비쿠폰 신청은 마감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국민께서는 반드시 시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꼭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강지은인데요. 네. 그 소득상위 10% 배제에 대한 얘기는 지난 1차 지급 발표 때도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좀 공식적인 설명은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10% 배제의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2021년 그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제 소득 하위 80%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90%를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힌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근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래서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시작을 했고
1차의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지원했고 2차는 소득 지원의 의미도 있어서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고 지난 80%와 90%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0%인 경우에는 저희가 중위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 180% 정도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컷오프되고 배제된다는 문제점과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10%가 높아진 90%로 해서 고소득층의 일부 층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비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청원에서 90%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추가로 다시 하나 여쭤보면 그 10%를 중심으로는 약간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은 어떠신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건 20%든 10%든 5%든 나올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고소득자 10%,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히나 고액 자산가 기준 같은 거라든지 건보료 기준에 있어서 우리 근로소득이나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기준들이 아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감이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 기자. 네, 한겨레 박현정 기자입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은 내가 지급 대상인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건보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지금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 반 정도 부담을 하고 사실 저희 이제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6월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여기 이걸 계산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소득 기준이 제시돼 있는데 사실 건보료로 추산을 하면은 소득 기준을 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구 단위별로 좀 안내를 해주셔야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본인의 건강보험료 그 수준은 지금 건강보험공단 앱에 들어가시면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그 보험료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22만 원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경우에 그 이하로는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저희가 약 7,500만 원 그랬는데 7,4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7,450만 원 정도가 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정도가 되면 배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1억 7,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숫자들은 저희가 그 보도자료나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대표적으로 1인 가구와 4인 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신 것에서 한 번 더 하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1차와 비교해서 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좀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기준으로는 같습니다. 네, 지난번 1차 때도 난민 인정자라든지 결혼 이민자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자 종류도 F5 그렇게 말씀드린 대상자 같고요.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건보료, 의료수 급여자 이렇게 해서 건보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대상자로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추가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다고 봐야 네, 되는 네. 거죠? 인원.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강 기자님. 하나 더 여쭤보면 그 특례는 1인 가구랑 맞벌이 가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뭐 다자녀 가구라던가 좀 더 뭐 다른 또 특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중에 추가보다는 제외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외국인 중에도 아직 고액 자산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차 기자.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차민지인데요. 그 1차 소비 쿠폰 부정 유통 계속해서 단속도 하고 하셨었는데 좀 성과가 있었는지, 뭐 실제로 보조금이 반환된 사례가 보조금이 아니라 그 지급된 돈이 반환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9월 5일까지 부정 유통 신고 처리 사례가 총 79건, 79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17건, 허위 거래, 소위 깡이 3건, 위장 가맹점, 그러니까 단말기 대여라든지 그런 것들이 59건, 59건 정도가 있었고요. 요 신고되고 구체적인 그 벌칙, 형벌까지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신고되고 처리 중인 사항을 통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하게 그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뭐 일단 그러면 신청을 하고서 이제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제 뭐 반려가 돼서 안 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경계에서 되시면 신청하는 거고 경계에서 안 되면 신청을 못 하겠죠. 아, 일단 대상자 같은 게 뜨니까.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서 OX가 나오고 근데 X인데 경계에서 애매하면 이제 이의 신청이나 뭐 건보료 관련된 뭐 조정 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분이 계속.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신청률이 어제까지 98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1% 정도가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이 신청 안 한 분들은 어떤 분일지 혹시 좀 추측되는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돈은 뭐 당연히 불용에 처리가 될 텐데 요 예산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택지가 뭐 신용카드 여러 가지 지불 수단이 있었는데 그 비중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사용 방식에 대한 비중이요. 네, 우선 그 지금 이제 98.9%라서 1.1% 정도 모자라는데요. 종전에 이제 21년도보다는 높은 숫자입니다. 그거 아까 뭐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예전과 달리 찾아가는 신청까지도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안 하시는 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때 지금 만약에 100%가 안 되고 남는 부분은 2차 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불용은 그냥 불용으로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유형별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비율이 제가 지금 없는 숫자라서 마치고 나서 따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5천만 중에 3,460만 정도가 신용 체크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비율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따로 있네요. 98.9% 신청해서 5,005만 명인데요. 신용 체크카드가 69.2%입니다. 3,462만 명. 지역사랑 상품권이
929만 건으로 18.5%, 그다음에